많은 딥러닝 강의들에서 따라만 하면 된다고 아주 쉬운 척은 다 하는데요. 제 생각을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에 딥러닝 배우는 건 쉽지 않습니다. 유튜브나 다른 플랫폼에서 딥러닝 입문 강의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공통적으로 많이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아주 쉽다. 미분을 몰라도 된다. 코드 몇 줄이면 된다. 하지만 이런 말들의 문제점은 이 문장의 주어가 여러분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기 쉽고 여러분들이 미분을 몰라도 되고 여러분들이 코드 몇 줄만 쓰면 된다는 게 아니라요. 라이브러리가 잘 설계돼 있어서 지들이 설명하기 쉽고 미분 부분은 안 보이는 곳에서 잘 설계돼 있으니까 굳이 지들이 미분 부분을 설명을 안 해도 된다는 것이고 코드 몇 줄만 지들이 설명하면 돼서 아주 편하다는 뜻입니다. 많은 딥러닝 강의들에서 따라만 하면 된다고 아주 쉬운 척은 다 하는데요. 제 생각을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에 딥러닝 배우는 건 쉽지 않습니다. 입문하는 코드 예제들을 따라서 쓰는 건 아주 간단한 일입니다. 그런데요, 그 코드들은 나중에 버전이 업그레이드 되고 나면 사용하지 못할 뿐더러 강의 영상들이 너무 짧고 쉽게 설명하려다 보니 이 짧은 영상만 보고서는 아주 간단한 응용도 스스로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딥러닝 학습 때 사용되는 코드들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랑요, 그리고 학습 코드가 돌아갈 때 어떤 식으로 동작해서 모델이 학습이 된다는 건지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딥러닝 모델을 학습할 때는 세 가지 객체가 필요합니다. 데이터, 모델, 옵티마이저, 이 세 개랑 실험 세팅들을 준비하는 코드가 먼저 필요하고요. 이 세 가지를 다음과 같은 순서로 동작해서 학습이 이루어집니다. 첫째, 데이터에서 입출력을 분리해서 실험 세팅에 맞게 준비한다. 둘째, 데이터 입력이 모델에 들어가서 모델 결과가 나온다. 셋째, 모델 결과와 출력을 비교한다. 넷째, 비교 결과를 토대로 옵티마이저가 모델을 학습시킨다. 이렇게 세 가지 요소, 데이터, 모델, 옵티마이저가 있고 이걸 준비하는 과정, 그리고 학습의 네 가지 과정을 거쳐서 실험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수행하는 코드를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직접 해본다 이런 건 없고 믿을 만한 곳에서 해둔 코드를 보고요. 바로 파이토치 공식 GitHub입니다. 전체 코드는 대충 140줄 정도 됩니다. 간단한 예제라서 딥러닝 학습 코드 치고는 적은 편입니다. 보통 학습 프로젝트에서 실행하는 파이썬 코드는 맨 밑에서부터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if 언더바 두 개로 감싼 main 는 언더바 두 개로 감싼 main을 하면은요, 고수 같아 보이는 기능도 하고 이 코드가 임포트할 때 말고 직접 실행될 때만 동작시키게 됩니다. 자세한 뜻은 이 영상을 참고해 주시고요. 일단 메인 함수를 실행하게 됩니다. 이 메인 함수 안쪽을 보시면 학습 과정 코드가 쭉 적혀 있습니다. 이 코드에서 126번째 줄 스케줄러까지가 데이터, 모델, 옵티마이저랑 실험 세팅을 준비하는 코드고요. 트레인 함수 안에서 모델을 학습시킵니다. 실제 모델 학습 때는 이 코드들이 한 줄 한 줄로 아주 쉽게 실행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코드를 한번 잘 생각해보면요, 모델이라는 것은 그저 입력을 받아서 결과를 내보내주는 것 외에 언급이 되질 않죠. 그런데도 이 코드들만으로 모델이 학습이 된다는 게 신기해 보일 수 있습니다. 모델은 그냥 결과만 내보내주고 모델 출력과 데이터의 타겟으로 만드는 이 로스는 또 따로 로스라고 선언이 돼 있죠. 여기서 그냥 로스점 백워드만 있어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모델이 언급되지 않고요. 똑같이 옵티마이저 점 스텝도 모델이 언급되지 않는데도 이 모델이 학습을 해서 모델 내부가 변화하게 됩니다. 저 코드에서 모델은 모델 결과를 내보낼 때 외에는 언급이 되지 않는데도 모델이 바뀌는 걸 이해하려면 사실 맨 처음 준비 단계에서 모델, 옵티마이저가 어떻게 선언되는지 그리고 데이터는 어떻게 생겼는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트레인 함수가 실행되기 전에 이 준비 과정 코드가 실제 딥러닝 학습의 핵심입니다. 이것만 잘 준비하면 위에서 로스가 어쩌고저쩌고 하고 옵티마이저가 어쩌고저쩌고 하는 것들은 그냥 다른 강의 영상에서 말했듯이 한 줄 한 줄 실행만 시켜주면 되는데요. 이것들을 유기적으로 잘 연결시켜주는 준비 부분을 잘 해석해내는 것이 나중에 응용을 위해서는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학습을 준비하는 부분 코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메인 함수에서 시작할 때 파서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처음 보는 사람들한테는 아주 무시무시한 코드가 있는데요. 이게 뭐 하는 코드고 왜 쓰는지는 나중 영상에서 다뤄보고요. 이 코드를 일단 실행시키면 axdom 빼기 변수값이 디폴트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빼기 배치 사이즈는 디폴트가 64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axdom 배치 사이즈가 64가 됩니다. 중간에 있는 빼기는 언더바로 바뀌어서 ax에 들어가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axdom 테스트 배치 사이즈는 1000이고 axdom 이 폭은 14고 뭐 이런 식으로 마지막까지 클래스 변수 지정하듯이 ax 값이 설정됩니다. 그리고 use CUDA는 axdom no CUDA가 아니면서 touch.cuda.isAvailable이라고 하는데요. touch.cuda.isAvailable은 학습을 할 때 지금 환경에서 가속 계산을 사용할 수 있는 GPU가 있는지 검사해서 있으면 true고 없으면 false입니다. 그래서 쓸 수 있는 GPU가 있으면 use CUDA가 true가 됩니다. 그리고 touch.manual seed는 뭐냐면요,
학습 과정에서 랜덤하게 정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데이터 순서를 랜덤으로 썼거나 모델 초기화 때 랜덤으로 배정되는 숫자 같은 것들이요. 이런 것들을 정해주는 기준을 설정한 건데 일단 없어도 동작하는데 악영향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의 디바이스는 아까 설정한 유즈 쿠다를 기준으로 쿠다 GPU를 쓸지 CPU를 쓸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트레인 키워드 악스, 테스트 키워드 악스는 일단 배치 사이즈에 대한 정보만 들어있습니다. 아까 설정한 악스.배치 배치 사이즈 값을 쓰고요. 그리고 만약에 GPU를 쓸 경우에는 키워드 악스에 3가지가 추가되는데요. 넘 워커스는 1이고 핀 메모리는 true로 하고 셔플도 true입니다. 넘 워커스는 데이터로다가 데이터를 준비할 때 쓰는 CPU를 몇 대 쓸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GPU를 쓴다고 했는데 왜 여긴 CPU를 몇 대 쓸지를 정하고 있는 게 좀 헷갈릴 수 있는데요. 모델 학습 때 CPU와 GPU의 동작을 나중에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핀 메모리는 이 데이터를 GPU에 올릴 때 잡기술을 써서 이 GPU에 빠르게 올려주는 옵션입니다. 그리고 셔플은 true로 하면 학습 입폭마다 배치의 조합을 매번 섞어주게 됩니다. 여기 있는 이 키워드 악스는 데이터를 어떻게 가공할지에 대한 정보고요. 이 다음 부분이 이제 데이터셋 그 자체에 대한 줄입니다. 이 트랜스폼을 설명하기 전에 그 다음 코드를 먼저 볼게요. 데이터셋 1이랑 2는 둘 다 데이터셋.mlist인데요. 이 데이터셋은 토치비전이라는 라이브러리에서 임포트한 모듈입니다. 데이터셋.mlist에서 경로 설정을 하고 학습용 데이터셋을 가져올지 테스트용 데이터셋을 가져올지가 다르고요. 만약에 데이터가 없으면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받습니다. 그리고 트랜스폼 인자에 앞에 있던 트랜스폼을 넣는데요. 이 mlist를 받아오면 numpy 어레이 형태로 저장이 돼 있어서 이것을 토치의 텐서로 바꾸고요. 여기 있는 0.1307, 0.3081은 이 데이터셋 숫자들의 평균과 표준 편차 값입니다. 이 평균과 표준 편차 값을 이용해서 데이터셋 전체를 정교화시켜주는 과정을 한 번 해주는 게 이 트랜스폼입니다. 이제 이 데이터셋이랑 데이터셋을 어떻게 가공할지에 대한 정보인 키워드 악스 이 둘을 이용해서 데이터 로더를 선언합니다. 이 데이터 로더는 날것의 데이터셋을 학습할 때 쓰기 용이한 형태로 바꿔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것이 학습 과정에서의 첫 번째 단계인 데이터의 입출력을 분리해서 실험 세팅에 맞게 준비하는 것을 설계한 것입니다. 사실 입출력을 분리하는 부분은 데이터셋.mlist 안에서 이미 잘 정리되어 있어서 코드로는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이제 그 다음으로 모델을 선언하는데요. net.toDevice 중에서 앞에 net은 딥러닝 모델 부분으로 11번째에서 34번째 줄까지 선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toDevice는 아까 쿠다를 사용할지 보는 곳에서 정한 디바이스에 올리겠다는 뜻입니다. 디바이스가 쿠다면 GPU에 모델을 올리고 디바이스가 CPU면 CPU 상에서 모델 계산이 진행됩니다. 그 다음에 옵티마이저인데요. 옵티마이저 종류 중에 아다델타라는 친구를 불러왔고 모델.점 파라미터를 품고 있습니다. 이게 아까 가졌던 의구심의 핵심입니다. 어떻게 옵티마이저 점 스텝만으로 모델이 학습되는 거지? 모델을 어떻게 한다는 코드는 없는데. 이 옵티마이저가 모델의 파라미터 목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옵티마이저.점 스텝 단계 때 이 모델에 접근해서 모델을 변환시킬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파라미터랑 같이 필요한 게 LR, 러닝 레이트입니다. 이 러닝 레이트는 한 데이터 뭉치당 얼마나 크게 학습할지에 대한 수치입니다. 그리고는 스케줄러라는 친구가 나오는데 이 친구는 방금 나온 러닝 레이트를 관리해주는 것으로 없다고 해서 딱히 지장이 크게 있는 건 아니지만 원활한 학습에 도움을 주는 녀석입니다. 여기 있는 이 코드들은 전부 토치의 어떤 라이브러리에서 가져온 것들입니다. 이 라이브러리의 코드들은 지난 몇 년간 고수분들이 우리를 위해서 편하게 쓰라고 짜둔 코드들입니다. 이렇게 한 줄 한 줄 갖다 쓰면 아주 쉽게 학습 코드를 설계할 수 있습니다. 학습 단계에 들어가서도 그냥 몇 단계만 거치게 하고 이걸 반복만 시키면 딥러닝 모델을 학습시킬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요, 여기까지는 그냥 간단한 튜토리얼입니다. 우리는 고작 mlist만 학습시키려고 모델을 만들지 않습니다. 우리는 고작 이런 간단한 모델만 학습시키려고 모델을 만들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간단한 로직의 학습만 하려고 모델을 만들지 않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더 딥하게 응용하는 것입니다. 더 복잡한 데이터셋을 쓰려면 데이터셋, 데이터 로더를 직접 설계해야 합니다. 더 복잡한 모델 구조를 쓰려면 이 모델을 직접 설계해야 합니다. 더 복잡한 로스를 쓰려면 로스도 직접 설계해야 합니다. 사실 이걸 강의 영상 하나에서 전부 다 알려줄 순 없겠지만요. 최소한 이것들을 응용하려면 전체적인 윤곽에서 어느 부분을 고쳐줘야 한다는 가이드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본 딥러닝 강의들에서는 이런 응용 부분이 조금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우리는 mlist의 슈퍼바이즈드 모델을 간단한 CNN만으로 학습하는 것 때문에 이런 강의를 보는 게 아닌데도요. 앞으로 딥러닝 모델을 응용하는 것들이랑 학습 과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잡기술들을 계속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